이 영양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눠보는 영심이 코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양 정보 주제는 뭡니까? 일단 코너 이름이 영심이라고 지어주셔서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왜 영심이라고 할까요? 아니 제가 사실 대학교 1, 2학년까지 제 별명이 영심이었거든요. 왜요? 그 만화 주인공 영심이를 좀 닮았나 봐요. 좀 이렇게 드세고 약간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와, 진짜 앞으로 이제 그런 거니? 경태 제 경태하겠습니다. 안경태로. 네. 저를 잘 따라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양 정보를 심도 있게 와서 영심이죠. 딱 어울리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포천시의 특산물을 알아볼 겁니다. 먹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먹는 거긴 먹는 건데 먹어요. 이게 가끔 먹는 게 아니고요. 매일 먹습니다. 매일 먹는 거라. 네. 매일 먹는 거. 영양제. 영양제. 아유, 그게 특산물일까요, 선배님? 네, 영양제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네. 질문입니다. 색깔은 무슨 색깔이죠? 색깔이 다양해요. 흰색도 있고요. 갈색도 있고요. 갈색. 붉은색도 있고요. 검은색도 있고요. 어떤 거는 초록색인 것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먹는 거라면 일단 버섯 종류가 흰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그런 건데 검은색 없잖아요. 검은색 안 돼, 버섯도 그거 있죠. 아니에요. 네. 예, 모기버섯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저번에 느타리 버섯이 포천 특산물로 나왔기 때문에 했으니까요. 버섯은 아닐 것 같고 혹시 지금 계절이 계절인지라 과일인가요? 과일 아닙니다. 채소. 예. 채소도 아닙니다. 그러면 땅콩, 땅콩. 갈색, 흰색. 예. 그러네요. 네. 비슷했지만 땅콩도 그렇죠. 아닙니다. 그럼 식감이 어떤가요? 일단 식감은 원재료로 놓고 보자면 딱딱해요. 네. 근데 이 특산물은 주로 이제 익혀서 먹기 때문에 익히게 되면 부드러워지고 찰져집니다. 팥. 그쵸. 팥도 예, 파란색. 예, 나중에 부들부들해지니까. 네. 예.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흔치 않은 좀 귀한 재료인가요? 사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좀 일반적인 서민들은 이걸 정말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제 네. 70년대 이후에는 이제 다행히 대량 생산이 되면서 품종도 많이 개량이 되고 대량 생산이 되면서 지금은 사실은 누구나 흔하게 먹는 그런 음식이 됐죠. 그렇죠. 좀 감이 잡힌. 저기 예. 이팝나무가 생각나게 하는 네, 비슷합니다. 나왔어? 이팝나무. 네. 이팝나무. 그게 선생님이 지금 그걸 감을 몰라서 잡으신 것 정답을 같아요. 못 맞춰요. 이법나무 있잖아요. 네. 하얗거든. 그렇죠. 그쵸. 네. 밥 공기에 네. 막 그 밥이 들어가 그런 형상이거든. 그럼 맛은 어떤데요? 맛은 처음에 딱 먹으면 단맛은 없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이제 느껴집니다. 조금 아니 뭐 빨리 얘기해. 네. 나왔네. 공유죠? 나왔어요. 공유죠? 네, 공유 제가 맞습니다. 결정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걸로 혹시 막걸리도 빚고 네. 이제 잘 끓여서 누룽지로도 먹고 그렇게 합니까? 네.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어. 여기까지 오늘. 네, 네, 맞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바로 쌀입니다. 쌀. 네. 아, 쌀이었습니다. 저것이 네. 포천시의 특산물이에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포천시의 특산물 바로 쌀입니다. 아, 저게 포천 쌀이 유명한지 몰랐네. 일단 쌀 하면 경기미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바로 이 포천 쌀도 경기미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지형적으로 보자면 포천은 논보다는 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논농사가 아니라 밭농사를 주로 짓는 지역이기는 네. 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오늘 요즘에 이제 소비자들이 무공해, 약간 건강한 그런 농법으로 지어진 그런 농산물들을 원하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이렇게 포천시 쌀이 굉장히 특산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포천시가 자랑하는 건 청정지대라는 점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쌀을 짓는데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포천은 물이 오히려 이제 이게 포천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유입되는 게 아니라 흘러나가는 곳에 있으니까 오염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청정한 물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아하. 특히 이제 포천에서는 이제 쌀농사를 지을 때 예. 물을 모를 내고 물을 댄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오리를 키우는 오리 농법을 해요. 무공해거든요. 오리가 각종 벌레나 잡초들을 다 이제 먹고 오히려 오리에서 나오는 이제 배설물은 퇴비, 천연 비료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런 무공해 농법에 천연 청정 지역에서 자란 그런 쌀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밥맛이 아주 깔끔하고요. 깔끔해요. 예, 씹을수록 단맛이 나고, 예, 그다음에 어떤 반찬과도 잘 어우러지는 예, 그러한 특성을 가졌습니다. 네. 사실 뭐 밥맛만 좋은 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좋은데요. 무엇보다 쌀은요. 우리가 쌀하면 탄수화물만 생각하지만 굉장히 단백질 근본 식품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요? 적은 양이 들어있어도 매일 또 몇 끼 하루에도 여러 번을 먹기 때문에 이야. 한국 사람들이 가장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게 바로 이 쌀이고요. 또 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군도 아주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또 식이섬유소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기능성 쌀들 예를 들면 뭐 검은 쌀이라든지 이런 기능성 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뭐 안토시아닌이라든가 또는 폴리페놀 같은 또 가바 같은 이런 기능성 물질들도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은 식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밥 먹으면 살쪄요. 예전에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고전 자료 같은 걸 보면 한국 사람 뭐 갓 쓴 사람이 요만한데 밥은 이만큼 먹었잖아요. 근데 요새 민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찔까봐. 살찔까봐 아니면 건강에 안 좋다, 뭐 혈당에 안 좋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국민의 쌀 소비량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요. 30년 전에 비하면 작년에 얼만큼 되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57.5kg 정도밖에 안 먹었어요. 예전에 100kg 넘게 먹었거든요. 연간 섭취량 기준으로. 그래요. 뭘 많이 다른 예, 거 그 정도로 많이 이제 줄었는데 특히나 이제 1인 가구도 많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간편식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들어온 다양한 음식들이 있고 쌀 소비가 점점 줄어들어서 앞으로 3분의 1까지도 줄어들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있는데 네. 정말 이제 예전에는 뭐 우리 밥심 그랬는데 밥심이 사라지는 게 아닐까. 아, 그런 건 우려가 걱정이 됩니다. 돼요. 좀 예. 살찌나요? 살이 많이 먹으면 찌겠죠. 네. 많이 먹으면 찌는데 사실 밥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하는 것은 좀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그래요? 있습니다. 어허.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칼로리로만 따져보면 밥 한 공기를 먹으면 보통 이제 한 300kcal 정도 나와요. 근데 사실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이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여러 가지 반찬들을 먹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칼로리가 이제 한 끼의 칼로리가 좀 높아질 수 있고 또 내가 어느 정도 먹느냐에 따라서 칼로리는 뭐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은 쌀만 이렇게 놓고 한번 보자면 쌀은 전분이 주 성분이잖아요. 근데 전분 그리고 전분 다음으로 있는 건 단백질 그리고 나서 뭐 미네랄도 몇 가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함유가 돼 있습니다. 근데 쌀에 들어 있는 전분은요 구조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소화 흡수가 조금 천천히 우리 몸에서 포만감을 느끼면서 소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쌀 때문에 너무 막 다이어트에 방해를 받는다라고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오늘 쌀에 대한 오해를 좀 잘 풀어드릴게요. 갑자기 예.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 그 말씀 듣고 싶었어요. 화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흰쌀은 성인병의 주범이다. 성인병의 주범이 아니다. 저는 당연히 주범이다. 현미 잡곡밥 뭐 이렇게 네. 권장하잖아요. 흰 쌀밥만 먹으면은 너 성인병 걸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인병을 부른다에 걸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긴 돌아요. 실제로 저도 네. 제 귀에까지 들어왔을 정도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이게 예전에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이제 일제가 정말 쌀을 많이 수탈해 갔잖아요. 쌀을 수탈해 가면서 오히려 보리나 이런 게 더 건강에 좋다. 이런 말들을 퍼뜨렸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일부러. 예, 그래서 저는 쌀은 성인병의 주범인 아니다. 아니다. 그럼 저만 또 다른 답이네요. 선생님. 정답은 흰쌀은 성인병의 주범이 아니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은 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네. 네,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흰쌀이 성인병의 주범이다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이제
혈당을 좀 높이는, 그러니까 당뇨에 좀 위험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체중을 좀 늘게 하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성인병의 주범이다라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얼만큼 먹는지 그 양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굳이 흰쌀을 너무 멀리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줄여야 된다 해가지고 요즘은 막 탄수화물을 막 거의 식단에서 다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밥을 막 아예 일주일, 2주일 동안 아예 밥을 안 드시는 분들도 탄수화물 다이어트도 있잖아요. 굉장히 먹으면. 제가 많이 네. 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적당한 양을 천천히 충분한 여러 가지 식품과 곁들여서 먹는다면 혈당을 그렇게 막 급속하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올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많은 칼로리를 내거나 또는 체지방으로 다 그렇게 가거나 이러지 않고 우리 몸에서 잘 쓰는 그런 에너지로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조심해야 되는 거는 단순당들, 예를 들면 설탕이라든지 또는 뭐 과일에 들어있는 당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가공식품을 할 때 첨가가 되는 이런 첨가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그런 주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선생님 믿고 많이 먹을 거예요, 저. 그래도 되죠? 많이 드시면 살찐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근데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요. 사실 밥을 얼만큼 먹을까? 그러면 내가 하루에 탄수화물, 특히 이제 쌀을 얼마나 먹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한국 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사실 이제 탄수화물의 비율은 내가 하루 섭취하는 총 칼로리의 한 50에서 60% 정도 이 수준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밥으로 제가 환산을 해보면 하루에 여성분이라면 한 공기 반 정도, 남성분이라면 2공기에서 2공기 반 정도는 절대 무리한 정도의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 토탈 했을 때 여성분들은 안심하고 1공기 반을 조금 나누어서 하루에 드실 수 있다면 그거는 충분한 정도 양이고 남자분들은 한 2공기에서 2공기 반까지는 충분히 괜찮아요. 다만 그래도 내가 혹시 혈당이 좀 더 많이 높다든가 또는 체중을 좀 탄수화물을 좀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뜨거운 밥 말고 찬 밥을 좀 드시면 훨씬 더 칼로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오. 이게 밥을 전분이 이렇게 뜨겁게 호화가 됐다가 한번 냉장 상태, 냉동고 말고 냉장 온도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면 저항전분으로 상당 부분이 바뀌어요. 근데 저항전분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흡수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좀 목적으로 하시거나 혈당 조절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내가 밥을 정말 못 줄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게 식혔다가 그걸 다시 데워 드시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조금 조절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뱃살 좀 줄이면다고 흰쌀밥 좀 덜 먹었었는데 네. 뭐 이제 좀 잘 챙겨 먹으면서 건강도 챙겨야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쌀밥보다 잡곡밥이 무조건 좋다. 쌀밥보다 잡곡밥이 무조건 좋다. 네. 이거는 당연히 좋죠. 그래서 아이. 어디 가서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처방 내리실 때 쌀밥 말고 잡곡밥으로 좀 바꿔보세요. 이렇게까지 얘기 나올 정도로 아주 좋은 거예요, 잡곡밥은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문제에 무조건이라는 게 좀 걸려. 무조건이라는 게 근데 있었어요? 무조건이라는 건 없거든. 네. 그래서 나는 쌀밥보다 잡곡밥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나 못 봤어, 이거. 아니다. 저는 예전에 노래도 있잖아요.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해. 보리밥을 섞어 먹어라. 예, 정부에서도 이제 장려를 하고 맞아요. 당연히 좋은 거니까 장려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잡곡밥에는 다른 영양분도 많고 쌀엔 안 들어있는 것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는 잡곡밥이 훨씬 좋다. 네. 자, 정답은 쌀밥보다 잡곡밥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입니다. 쌀밥보다 잡곡밥이 무조건 좋지 않다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일반적으로는 잡곡을 드시는 게 좋은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너무 어린아이이거나 너무 어르신들, 이게 소화력이 많이 떨어지시거나 특히 이제 씹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잡곡보다는 그냥 흰쌀, 백미밥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식이섬유가 문제인데요. 이 식이섬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 흡수도 좀 늦춰주고 당의 흡수도 좀 늦춰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얘가
지방하고 당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미네랄 흡수도 좀 방해를 해요. 네. 이거 우리가 한참 커야 되는 아이들이 뭐 철분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또는 아연이라든가 이런 미량 영양소들을 먹어야 되는, 이렇게 많이 잘 흡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잡곡을 좀 한꺼번에 많이 섞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의 미네랄 흡수를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조절이 필요하고, 그래도 잡곡을 좀 섞고 싶다면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마시고 아주 조금 있죠? 한 10% 정도만 이렇게 10%. 섞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솥밥을 해서 얼려놓고 먹는 스타일이라서 오? 잡곡밥을 하려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간신히 지금 배웠거든요. 잡곡밥 하는 거를. 네, 근데 지금 솥밥으로. 솥밥으로. 잡곡을. 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흥이 깨지네요. 네. 이게 식이섬유 양을 생각해서 조금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근데 그 김민희 씨처럼 이렇게 건강하고 소화가 잘 되시는 괜찮은 일반인 분들은 다 좋습니다. 네. 이게 경우에 따라서만 좀 조절하시면 되고, 네네. 근데 한 가지 조금 더 팁을 좀 드리면은요, 잡곡을 섞으실 때 네. 몇 가지 어떻게 섞으세요? 잡곡을? 저는 일단 서리태, 그다음에 현미, 네. 찹쌀, 네. 네. 그리고 가끔 이제 저는 조밥이 좋아서 조를 넣는데 아, 왜 새가 먹는 모이를 주냐고 우리 딸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조는 아무도 없을 때 저렇게 조밥이 좋아요, 선배님. 그 좀 어떻게 호응 좀 해주세요. 근데 예 그렇게 섞어요 저는요. 네, 근데 그렇다면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잡곡밥을 하실 때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잡곡이 좋다 하니까 요즘은 뭐 17곡, 21곡,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30까지 이렇게 잡곡을 막 섞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사실 저는 영양학적인 입장에서는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잡곡을 몇 가지를 섞었을 때 가장 흡수가 좋고 영양 효율이 좋을까. 그래서 잡곡을 하나 섞었을 때, 2개 섞었을 때, 3개부터 5개, 20가지까지 이렇게 해봤더니 제일 흡수가 잘 되고 영양 효율이 좋은 건 5가지 이하로 섞었을 때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내가 잡곡을 잡곡 종류가 많아도 그걸 다양하게 드시는 건 좋지만 한 끼에는 한 2-3가지 정도, 김민희 씨처럼 이렇게 한 2-3가지 정도 섞어서 드시면서 끼니마다 바꿔가거나 뭐 예를 들면 주일마다 바꿔가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바꿔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 네. 자, 그럼 어떤 잡곡을 섞어야 하나요? 네, 그러니까 자기 상태나 또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잡곡들을 이제 선택하시는 방법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예를 들면은 내가 좀 부종이 좀 심해. 그래서 좀 부기를 좀 평소같이 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저는 좀 팥을 좀 섞어서 쓰시면 참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뇨작용도 있고 몸에 있는 노폐물을 좀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장 같은 경우는 조나 기장 이런 잡곡들은 칼륨이 상당히 많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칼륨은 특히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이라든가 그러면서 소화력이 조금 떨어지신다 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다른 것보다 좀 식이섬유나 조직이 좀 연한 이런 조나 기장 정도 섞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당뇨가 좀 있거나 네. 면역력이 좀 염려되시는 분들은 수수를 좀 섞어 드시거나 이러면 상당히 좋으세요. 수수는 왜냐하면 한 이제 번도 안 했어요. 수수에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있고 이게 혈당을 조절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섞으셔도 되고요. 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단백질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고기 같은 거 많이 평상시에 못 드시는 분들이라면 콩을 좀 적절하게 잘 섞어서 드시면 단백질 보충도 되면서 특히 쌀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콩이 가지고 있고 콩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또 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쌀과 콩은 아주 궁합이 좋은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쌀과 콩. 아, 그럼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고기 못 먹으면 그냥 콩이라도 좀 밥에다 넣어서 그럼요. 구수하게 콩밥이라도 좀 지어 먹어야겠습니다. 그 쌀밥은 건강에 좋지 못하다는 오해 때문에 네. 자제해서 먹어왔는데 이제 삼시세끼 잘 챙겨 먹도록 해야겠어요. 그래요. 자, 오늘 영심이 코너 쌀에 대한 영양 네. 정보와 그간 오해해왔던 쌀의 진면모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한 영양 정보 알려주신 심선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